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컵을 헹구는 물소리가 길었죠.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소리는 집안에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 소리가 더 또렷합니다. 벽이 얇아진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 아주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소리였습니다. 입술은 닫고 있었는데요. 숨은 틈을 찾아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만 고르게 갔죠. 창밖 불빛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물기를 털고 수건을 천천히 집었습니다. 손등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았죠.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숨을 다시 고르게 쉬었습니다. 오늘은 들키지 않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달력의 칸이 느리게 넘어갔죠. 아침에는 밥을 하고 점심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밥을 하고 또 설거지를 했어요. 그 반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더군요. 예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은 저녁에만 만났죠. 집안일은 늘 저 혼자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당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쳤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국을 끓여야 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시간을 맞춰 반찬을 꺼내고 상을 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오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에 있는 날이 겹쳤죠. 저보다 먼저 물을 틀기도 했습니다. 먼저 상을 닦기도 했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색했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죠. 몸이 먼저 경계했습니다. 수건을 잡는 손끝이 괜히 느려졌어요. 남편이 물기를 닦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등을 돌리고 그릇을 하나씩 헹궜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 지나감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부엌에 가구가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그 자리에 사람이 하나 더 서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싱크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도 멈췄죠. 손목이 잠깐 뻐근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날이 있습니다. 숨이 짧게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안에서 조금 머물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들키지 않아도 소리는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걸기도 했습니다. 줄을 묶는 손이 서툴렀죠. 저는 그 서툴을 보며 말을 걸 뻔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습관이 더 빨랐어요. 부엌 서랍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숟가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저통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할수록 마음이 더 어수선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라면을 끓인 날도 있었습니다. 파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은 작았지만 목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곧 다시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 얕은 숨이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저는 제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라고 해서 없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창가로 해가 기울었죠. 남편은 국을 데운다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덮는 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쇠가 쇠를 맞대는 소리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은 켜졌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광고 음악이 나오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모컨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딱히 채널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냄비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끓는 소리는 늘 비슷한데요. 그날은 유난히 오래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죠. 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이 자꾸 미끄러웠어요.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조금 흔들렸죠. 저는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멈추지도 않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싱크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손을 씻었습니다. 그 물소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손을 오래 문질렀어요. 마치 무언가를 떼어내듯이요.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올라왔죠. 저는 받지 못하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마른 줄도 몰랐습니다. 혀끝이 거칠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컵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작은 한숨이 또 올라왔죠. 저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어깨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제 안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한 숟갈을 천천히 떴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먹지 않았죠. 늘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느림을 바라봤습니다. 느림은 낯선 풍경이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 국물이 식어가는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갑자기 피곤해졌습니다. 몸이 쉬고 싶은 건지 마음이 쉬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싱크대에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죠.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릇 하나를 두고 서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숨이 고르면 한숨도 잠잠해지더군요. 저는 보리차 컵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까지 전해졌어요. 따뜻한 것을 쥐고 있으면 몸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마음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죠. 그날 부엌은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시간 속에 남은 것은 온기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전에 장을 다녀온 날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죠. 그 소리를 듣자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저는 늘 부엌에 있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옷에 배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늘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밤늦게 났죠. 저는 밥을 차리고 말없이 앉혔습니다. 그때도 컵 하나를 조용히 내밀던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물을 찾았죠. 저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딱딱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삼켰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감정을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대출 이야기가 늘 먼저였죠. 감정은 그 뒤로 밀렸습니다. 밀리면 잊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종이처럼 남아 있었죠. 꺼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남편의 손이 그때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니 당연한 일인데 그 닮음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닮음을 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말이 나올까 봐요. 그때는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말을 꺼낼 틈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간 것들은 어딘가에 고요히 쌓였습니다. 냄새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팔을 써는 냄새, 비 오는 날 젖은 우산 냄새 같은 것이요. 그 냄새가 오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뒤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이 자랐습니다.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파 끝이 봉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초록색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대파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냉기가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또렷했어요. 그 감각이 오래전 부엌과 겹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맡던 냄새, 그 냄새 속에서 늘 서 있던 저. 남편이 지금 부엌에 서 있는 것도 그 말하지 않은 말이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그 장면만 남겨두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달아날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저녁은 일찍 옵니다. 해가 빨리 지더군요. 남편은 장을 봐 오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대파와 두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계란도 한 판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생했어요 라고 하면 될 텐데요. 입안에서 말이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냐고요. 그 대신 칼을 잡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날이 리듬을 만들었죠. 탁,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은 냉장고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어요. 꺼내야 할 반찬이 있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오래전부터 생겼어요. 한 번 말해도 달라지지 않던 날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말이 줄면 기대도 줄었습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덜했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그런데 남편이 부엌에 서 있는 요즘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고마운 일인데요. 고마움보다 먼저 낯설미 올라왔습니다. 그 낯설은 제 목 근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썰어둔 채소를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기름이 살짝 튀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렀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불을 더 줄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또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쉬운데 그 말이 늘 진짜는 아니었죠. 저는 오랫동안 괜찮다로 하루를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잊었습니다. 잊은 마음은 갑자기 한숨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눈이 바닥을 봅니다. 바닥은 늘 같은데요. 그날은 먼지가 더 보였어요. 저는 괜히 걸레를 꺼냈습니다. 걸레를 빨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이 손목까지 적셨습니다. 찬물이었는데 잘 몰랐어요. 시간을 벌면 말도 조금 늦게 나오니까요. 늦게 나온 말은 그날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걸레를 짰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물이 쭉 빠졌습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마음과는 다른 곳이 풀린 것 같았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저녁은 늘 그렇게 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쉬어.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죠. 그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남았습니다. 저는 괜찮아 라고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엌 공기를 바꿨습니다. 기름 냄새가 덜 거칠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며 손등이 시렸습니다. 시린 느낌이 오래 남았습니다. 손을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스불을 줄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퍼지는 순간 저는 다시 한숨을 삼켰습니다. 들키지 않게 입술을 다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모른 척 해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 사이에서 생각이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꺼내 식탁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에 힘을 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챙겼겠죠. 그때는 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늘 서둘렀으니까요. 서둘러야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괜찮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쉬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 냄새가 퍼졌어요. 밥 냄새는 늘 익숙한데요. 그날은 조금 새로웠습니다. 남편이 밥을 퍼담는 동안 저는 국자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손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음이 뒤따라오지 못했죠. 저는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앉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니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몸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았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없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물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작은 위로 같았어요. 저는 그 위로를 받아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받는다는 건 내가 약해진다는 뜻 같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손끝이 풀렸습니다. 풀린 손끝에서 한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한숨을 천천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는 그날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소리였어요. 오래된 소리는 가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조용해지죠. 저는 그 조용해짐을 잠깐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둡게 보였죠. 낮에 새어나온 숨을 떠올렸습니다. 그 숨은 아주 작았습니다. 한숨은 보통 들키면 민망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한숨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묻지 않으니 더 들리더군요. 어쩌면 남편도 비슷한 숨을 삼켰겠죠. 저는 결혼하고 오래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괜찮다며 넘기는 일이 많았어요. 밥상에서, 거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요. 속이 답답해도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설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무뎌짐이었죠. 무뎌지면 아프지 않은 대신 무언가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멀어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손이 서툴렀어요. 서툰 손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언가를 닦거나 정리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잠시 조용해지니까요. 요즘 남편이 부엌에 서면 그 서툼이 더 드러납니다. 고맙다는 말도 늦고 괜찮다는 말도 늦습니다. 입이 늦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숨이 먼저 나옵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로요. 들키지 않은 소리는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 사람 안에는 꽤 많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불 속 공기가 따뜻해진 것도 같았죠. 아마도 남편이 보일러를 조금 올렸나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따뜻하면 그냥 넘어갔죠. 저는 그런 넘어감을 오래 반복했습니다.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편해 보이지만요. 그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소리가 쌓입니다. 쌓인 소리는 어느 날 작은 한숨이 됩니다. 한숨은 꼭 슬픔만은 아닙니다. 막힌 숨을 잠깐 비우는 일이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들키기 싫었습니다. 들키면 제가 약한 사람이 될까 봐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어도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날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말로 꺼내진 못합니다. 그 대신 오늘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는 일이
말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는 소리도 났죠. 빛이 문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잠깐 높아졌다가 멈췄죠. 남편이 불을 끈 것 같았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잠시 뒤 남편이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 먹고 갈게.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 순간 제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길게 이어졌어요. 한숨인지 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죠.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을 가슴에 올려봤습니다. 심장이 차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깨기 전에 일어나 밥을 하고 상을 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쉬는 법을 잊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쉬는 법을 잊으면 숨도 얕아집니다. 얕은 숨은 작은 한숨으로 바뀌죠. 그걸 누가 들을까봐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들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저는 그 깊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죠.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희미하고 납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아직 무거웠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상을 차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일어날까 하다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 한숨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죠. 그래도 아주 작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남편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안도하면서도 왠지 쓸쓸했습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건 혼자 남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생각이 깊어지자 저는 다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면 마음도 조금 느려집니다. 저는 그 느린 속도를 잠깐 붙잡아 보았습니다. 느린 속도 안에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조용해서 오히려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컵을 씻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온도가 딱 맞았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물이 오히려 오래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부엌까지 왔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을 잠갔습니다. 싱크대에 남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수건을 꺼내 컵을 닦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말은 때로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온 말은 더 조심스럽죠. 저는 평생 그런 말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있어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따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컸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말 대신 생긴 신호 같았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신호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것들로 서로를 알아온 시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낮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저는 다시 싱크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비슷함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덮고 창문을 잠깐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해온 일처럼요.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일을 익히기도 하죠. 저도 그래야 할 텐데요. 새롭게 말하는 법을요. 하지만 말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행동을 택했습니다. 컵을 닦고 보리차를 따르고 수건을 개는 일 말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한숨도 조금 달라집니다. 답답함만 담기지 않고 쉬어가려는 숨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 숨을 끝까지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말 못한 소리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처럼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불을 하나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들키지 않은 소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바쁜 날들 속에서 삼켜온 숨이었죠. 가끔은 그 숨이 한숨으로 올라옵니다. 슬픔만은 아닙니다. 막힌 것을 잠깐 비우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먼저여도 괜찮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내미는 손,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움직임. 그런 것들이 쌓여 우리는 서로를 알아왔습니다. 오늘 밤 말하지 못한 소리가 있다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내일도 하루는 올 테니까요. 숨은 다시 고르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